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하던 당시의 의회 분위기는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 중국을 좀 후려패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 수가 소수였어요.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야 중국 저거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국민 감정 때는 표에 반영이 되니까 점점 더 강하게 얘기하고. 네, 여기는 경제 핫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길건우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파트에서 거의 처음으로 다루는 주제지 않습니까? 맞죠? 네, 거의 처음으로 다루는 주제인데 중국. 지금 현재 이제 중국 분석 전문가시자 작가로도 활동 중이신 이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적으로는 살짝 조금 멀게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저 자수하자면 중국 여행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네, 뭐 다른 데는 가게 되는데 중국은 가까우니까 뭐 나중에 가면 되지라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본다라고 하면 중국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박사님 사실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걸 막 물어볼 수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생활하시고 가끔 한국 나오신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뭐 1년에 한 번씩 나오세요? 요즘은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그러다가 아예 나오신 거 아니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는 네. 금년 하반기에 이제 영국 귀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이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향후 지정학적인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여서 심상치 않다.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박사님이 책 보내주셔서 저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좀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제목이 좀 어렵잖아요. 디커플링과 공급망 전쟁 하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넘겼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 굉장히 좋았고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보시기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지금 딴 거보다도 이제 중국이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계속 살고 계시니까 박사님이 느끼시기에는 중국 현지 상황이 현재 어떤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거리에서 체감하는 중국의 경제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가장 그 현실적인 예로 동네를 이렇게 걸어가 보면 옛날에 이렇게 있던 가게들이 삐까번쩍하고 뭔가 활기가 차 있다가 이제 많이 문도 닫고 팬데믹이 끝나면서 새로 가게들이 들어서는데 그 새로 들어서는 가게들 주로 음식점들입니다. 이런 데를 가보면 전부 가성비 위주의 그런 비싸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비싸지만 맛있어 이런 식당은 거의 없고 전부 저렴하지만 맛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싸 이런 음식점들 위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 상황들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 좋아지는 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조금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이유를 찾아보자면 첫 번째가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해서 중국 경제를 박살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이 느끼시기에는 요 말이 맞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정말 때려가지고. 사실 이 일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와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 전쟁을 일으킨 건 벌써 한 4년, 5년 전에 시작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상황은 발생했지만 대부분의 그 서양과 또 기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일하는 게 대부분 제조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고 갑자기 공장을 반짝 들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황을 보고 고객이 중국 내에 있으면 나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돼 가면서 조금씩 빠져나온 거고 이제는 이제 상당한 규모가 됐고 둘째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호전이 되는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번엔 기술 제재까지 어떤 이제 금융 제재까지 이렇게 해서 점점 숨을 막아 놓으니까 옛날에는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세 마리 말이 끄는 마차와 같다라고 해서 삼두마차라고 했는데 첫 번째 말이 뭐예요? 그 첫 번째가 수출이에요. 수출. 두 번째가 소비. 내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가 이제 투자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자기만 수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딴 데도 못하게 막고 우리 편 전부 중국하고는 놀지 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수출이 점점 막혀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수는 여기에는 그동안 팬데믹이 3년 동안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 중에 우리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막은 거예요. 잘 막았어요. 조금 제한은 했지만 어쨌든 소상공인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웠겠습니다만 그래도 영업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단지에서 못 나가게. 봉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봉쇄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글도 쓰고 뭐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사 먹고 싶으면 나중에
좀 풀려가지고 배달을 받으면 단지 입구에다 갖다 놓고 오. 그러면 이제 단지 입구에서 나가서 문에서 또 다시 주워다가 가서 주워 먹고 이게 3년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짜장면집 아저씨, 이발소 아저씨, 미용실 아줌마 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수가 이제 엉망이 됐죠. 수출도 망가졌고 내수도 망가졌고. 그리고 중국 경제를 상당히 살려왔던 게 투자인데 네. 이 투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각종 인프라 투자를 해서 철도를 놓고 다리를 놓고 고속도로 깔고 이래가면서 경제를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제 그 많은 네. 공장들이 이제 기계도 더 사오고 라인도 확대하고 이런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금 항상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부동산이 있죠. 맞죠. 예, 부동산 열심히 그 건설해서 경기를 살렸고. 근데 이것들이 다 엉망이 됐잖아요. 요즘 중국 부동산 지금 큰 뉴스거리 아닙니까? 난리죠. 그러니까 수출도 안 돼, 내수도 꺾어져, 투자도 안 돼. 전체적인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이제 반대 입장으로 보면 지금 힘 제일 센 두 애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네. 1등, 2등 애들이. 네. 1등이 야, 너 쟤네랑 놀지 마. 예. 라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원자재, 원소재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데 네. 그렇게 따지면 미국도 피해를 받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미국이 어떤 피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물건을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소비 국가니까. 예. 그러면 전 세계에서 물건을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니까.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물건을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물건을 많이 만드는 나라로부터 물건을 안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공급망의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던 사람들은 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베트남 같은데 뭐 이런 데로 나오고 그리고 미국을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멕시코로 가서 거기서 만들고 이렇게 이제 재배치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어차피 비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예, 이게 자유시장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평형이 이루어졌던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지금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싸게 만들던 방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니 당연히 가격은 세계적으로 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하나고 둘째는 그런 그 공급망 중에서도 아주 전략적 물자가 있죠. 어느 나라나 목매다는 그런 물자들. 네. 그래서 가장 큰 게 보통 보면 에너지를 들죠. 에너지. 예, 뭐 이제 원유 같은 거요. 네. 그다음에 식량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테크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네네. 들면 반도체. 반도체. 그리고 만약 지정학적인 또는 외교 안보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무기 기술 같은 게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비록 많은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 공급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크게 이런 물건을 원자재를 가져와야 되는 나라예요 또. 그런데 중국이 이런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국이 가져오는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중국도 원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수에서도 안 사줘. 수출 시장에서도 안 사줘.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낮춰야 돼. 어찌됐건 재고를 떨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중국은 원가, 특히 수입 원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물가가 내려가고 있고 심지어 시장에 갖다 팔아도 소비자 물가도 내려가는. 그건 무슨 뜻이냐? 기업들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봐도 물가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사오는 게 싫어서 그럼 인도로 이렇게 보면 인도는 우리가 일견 생각하면 뭐 인건비도 싸고 뭐 굉장히 내수 시장도 클 것 같지만 인도에서 물건을 미국까지 가져오려면 이 공급 라인이 너무나 멀고 비싸요. 유럽으로 가도 그래요. 아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그 고속철 수요도 적은데 엄청나게 투자해 놨다고. 네네. 그렇지만 그 엄청난 투자 때문에 중국 내의 내수 화물 운송은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같은 데서 하려면 그것도 잘 힘들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고통받는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에는 바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우리가 익숙했던 물가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상승하게 만든 게 이 공급망의 재구성이고 이 공급망의 재구성은 그건 바로 미국 아저씨 당신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자기 발에 자기가 발등을 찍은 격이기도 하네요. 제가 말씀드린 요인이 뭐 네. 결정적 요인은 아니겠지만, 아니겠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의 영향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요인이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진짜 공급망이 재편되고 예. 비용이 늘어나니 예. 당연히 가격은 오른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문제는 뭐 대선.
미국의 대선을 본다라고 예. 하면 아까 박사님 처음 시작할 때 시작은 트럼프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걸로 더 때린 거는 바이든이 때렸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누가 이기냐가 네. 문제기는 한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누가 이겨도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예. 그래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더 셀 거다, 더 심하게 때릴 거다. 네. 그러면 뭐 중국이 뭐 더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다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뭐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소리는 요란했지만 좀 빈 구멍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택하고 있는 그 압박은 상당히 좀 치밀합니다. 치밀해요. 예. 트럼프 정부에 비하면 엄청나게 좀 치밀한데 아직도 뭐 빈 구멍이 있다고들 얘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적어도 누가 되든 중국에 대한 제재는 더 강화될 걸로 봅니다. 우리가 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미국은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당시 그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하던 당시의 의회의 분위기는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 중국을 좀 후려패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 수가 소수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조금 유난하다 이런 풍토였는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야 중국 저거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국민 감정들은 그래요. 사실 그 중국에 대한 시각이 많은 미국 시민들 사이에 안 좋은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있다가 이제 중국을 후려패는 발언을 어떤 의원이 하면 상원이든 하원이든 하면 맞아 바로 그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표에 반영이 되니까. 그거 더 세게 얘기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의회 의원들이 점점 더 강하게 얘기하고 그래? 지난번에 타이완 이번에 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아니 의원이 타이완 간다고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죠. 하나 있어요. 뭐요? 자기가 그 의원이 내 표는 올라간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청문회를 하거나 정부에 대한 정책 지지를 할 때도 왜 중국을 압박하지 않는가, 왜 타이완을 지원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만 지금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 머리 쓸 거 없이 그냥 관세 60% 기분 같아서 뭐 80%뭐 이렇게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이제 그런 트럼프를 보면서 그 사람은 정말 저렇게 할지도 몰라. 네,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심지어 그 미국의 그 주요 미디어 중에 하나가 60% 관세를 때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정말로 분석을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예. 근데 거기 보면 사실상 이제 중국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못 사게 된다. 이렇게. 공급망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나왔죠. 깨진다. 네. 그치 최악은. 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관세를 60에서 80% 때리면 마진이 완전 적은 거니까 굳이.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중국의 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면 우리가 상당의 경우에 심리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맞아. 중국은 좀 매도 좀 맞아봐야 돼. 뭐 이제 이렇게 동조를 하는데 중국의 그 중과세를 한다는 거는요. 우리 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만든 물건도 중과세 맞는 거예요. 그럼 미국 기업이 중국에 만든 공장에서도 중과세를 맞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수입 업체들이 트럼프를 고소하기도 했어요. 여태까지 관세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 이런 게 손해배상 청구도 했고요. 맞아요. 별개 소송이 다 걸려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당신이 그런 정책을 통해서 중국과 중국 기업을 압박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미국인이 중국에서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럼 내가 왜 피해를 받아야 되냐. 그렇죠. 나도 미국인인데. 그러면 우리 미국 기업이 만든 중국 공장에서 만든 상품에 그렇게 고관세를 때리면 그걸 사는 미국인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정책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면 이게 투자의 입장으로 우리한테는 누가 이기는 게 더 유리할까요? 저희한테는 바이든이 이기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 투시성, 예측 가능성 이것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바이든은 예측이 되는데 트럼프는 예측이 안 된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는 그로 인해서 또 미국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향후 이제 대선에 대해서 어떤 또 사례가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